절대로요. 내가 지금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 또 시장에 들어오겠다라는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. 이거 질문 진짜 많아요, 정말. 예, 만약에 대표님, 요즘에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아파트 가지고 있는 걸 좀 매도하시려는 분들이 좀 많은데 지금 집을 팔고 전세로 갈아타고 좀 가격이 떨어지는 걸 기다렸다 사는 게 맞는 걸까요?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최근에 보면 좀 많아졌어요. 예, 최근에 아무래도 시장이 안 좋아졌다가 조금 이제 반등을 했잖아요. 네. 예,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지금 처분을 하고 또 나중에 또 이제 매수를 하는 요런 이제 문의들이 좀 많으세요. 네. 네, 그래서 오늘은 한번 제가 또 그걸 준비를 해봤습니다. 지금 보면은 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문의들이 많은가? 를 한번 이제 배경을 한번 보면 최근에 지금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도 지금 낙폭이 좀 컸었던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도봉 쪽이죠. 그렇죠. 네, 지금 도봉구 쪽을 보면 하락폭이 지금 엄청 줄어들었죠. 그러니까 지난 이제 12월 달이 이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안 좋았을 때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지금 하락폭이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. 네. 예, 그 다음에 서초 같은 경우나 아니면 노원 같은 경우나 지금 하락폭이 12월에 이제 저점 찍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락폭이 다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. 네. 예, 그 다음에 이제 강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좀 지지부진하고 네. 예, 그 다음에 이제 서초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12월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빠졌다가 다시 또 많이 반등을 했고. 네.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게 상대적으로 좀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하락폭이 좀 적었다라는 거죠. 그렇죠? 그렇죠. 예, 지금 노원과 지금 서초를 비교를 해봐도 좀 하락폭이 좀 적었다라는 거죠. 네. 자, 그런데 지금 이런 지역들을 보면 금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. 네.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12월, 1월을 기점으로 해서 금매물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소진이 됐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갈아타기라든가 이런 문의들이 많은 거죠. 네.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이렇게 금매물들이 소진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누군가 매입을 해주는 거잖아요. 네. 아니면 나왔던 물건들이 들어가거나. 그렇죠. 버틸만해져서 잠기거나. 그렇죠. 네. 네. 근데 이게 또 이제 금리하고 상당히 또 연관관계가 높다라는 거죠. 네. 예,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. 예,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지금 이제 은행 이제 조달금리가 좀 낮아지면서 되려 지금 주담대 금리는 어때요? 지금 많이 내려갔죠. 그렇죠. 코픽스라는 게 떨어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는 거죠. 그렇죠. 이게 자금 조달금리거든요. 예, 자금 조달금리니까 이게 이 코픽스 금리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. 예, 그래서 지금 지난 1월 달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거의 이제 주담대 금리가 5대 은행권 같은 경우는 한 1.5% 이상 예, 전후로 해서 이 주담대 금리가 떨어졌다라는 거죠. 그럼 시중금리는 작년 12월이 가장 고점이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겠네요. 그렇죠. 이제 지금 이제 데이터상으로도 봐도 작년 12월 달이 가장 고점이었죠. 예. 알겠습니다. 예,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금매물들이 소진이 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환이에요. 예, 예전에는 우리가 집을 못 사게 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뭐 세금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많이 강화를 시켰죠. 2주택만 돼도 종부세 중과, 또 네. 취득세 중과, 양도소득세도 중과가 되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았었거든요. 그렇죠. 예,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세금에 대한 규제가 다 완화가 됐잖아요. 네. 세금에 대한 게 다 중과가 안 되잖아요. 2주택까지는. 네. 예,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보면 똘똘한 두 채예요. 왜 세금에 대한 규제가 없으니까 두 채를 가지더라도 지금 부담이 없잖아요. 그렇죠. 예, 대출도 지금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네. 아파트 청약도 지금 유주택자도 이제 무수는 청약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. 네. 그죠? 예,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라는 거는 이 정책적인 방향성에 따라서 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좀 빨리 캐치하시는 분들은 벌써 시장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. 예, 그래서 똘똘한 한 채에서 지금은 똘똘한 두 채다. 예. 정리해 보면 사람들이 이제 매물을 가지고 버틸 수 없게 하는 요소가 대출에 대한 부담이 있고 세금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두 가지가 모두 완화가 돼서 지금 다 완화가 된 거죠. 네, 이제 2주택까지는 부담이 사라졌기 때문에 똘똘한 두 채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건가요? 그렇죠.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아까 뭐 아파트 청약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유주택자도 이제 가능하니까. 그죠? 네, 네. 또 이제 추천제 물량은 늘렸잖아요. 네, 그러니까 정책이 바뀐 만큼 전략도 바꿀 필요가 있겠네요. 그럼요. 네. 거기다가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이거는 뭐 제가 나오기 전부터 우리 애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. 제가 특례 보금자리론 나오게 되면 분명히 이제 금매물도 다 사라질 거다라고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잖아요. 네. 수차례.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보면 자 얘는 지금 상한도 가능해요. 상한도 그죠? 그래서 네. 역시나 대안이 가능하니까 뭐예요?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좀 높아서 좀 버티기가 어려웠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대안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버티기가 좀 수월해졌다라는 거죠. 네. 근데 이게 비중이요. 건수로는 54%.
예, 금액으로도 지금 51.5%. 버티기 힘들었다고 예상하셨던 분들이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오면서 조금 버티기 수월해진 거네요. 그렇죠. 이제 좀 이자 부담이 좀 이제 낮아지니까. 네.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 매물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네. 이제 신규 주택분 지금 37%, 이제 금액 비중으로는 40%. 예, 그러니까 새로운 수요자들이 지금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. 기존의 대출로는 금리가 높아서 좀 부담이 됐는데 특례보금자리로는 내가 좀 구매도 여력이 남겠다. 그렇죠. 이 특례보금자리론이 다 아시다시피 나중에 또 금리가 내려갔을 때도 또 다른 대출로 갈아타기가 상당히 좋잖아요. 예,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니까. 아, 그렇죠. 네. 예. 또 이제 주택 가격을 이제 분표로 보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을 했냐. 지금 3억에서 9억 사이가 대부분이죠. 예,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좀 저가 지역에 이 가격이 좀 낙폭 하락이 컸었던 지역이 지금 이제 급매물들이 더 많이 사라진 거죠. 아, 그렇겠네요. 예,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예,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득별 이제 분표를 보면 이 연봉 3천에서 7천만 원 정도의 사이에 계시는 분들이 한 47% 정도. 이분들 같은 경우가 보통 어떻게 보면 연령층으로 보면 예, 어떤 한 20, 30대 정도 이제 되시겠죠. 그렇죠. 네. 예, 우리가 이게 추론을 해보면 그렇죠. 예, 그렇죠. 20, 30대 분들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는 모아놓은 자금이 좀 부족하시잖아요. 네. 예, 그러다 보니까는 금리 인상에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더 부담을 느끼시는 건데 이런 분들이 많이 시장에 들어왔다라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됐죠. 서울 같은 경우가 규제 지역에서 이제 강남 3구하고 용산을 제외하면 규제 지역에 다 해제가 됐잖아요. 네. 그럼 이제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지금 주담대 대출도 당연히 똑같이 완화가 되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대출 규제 완화도 좀 많이 된 거죠.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지역 내 주담대도 지금 허용시켰고 그래서 지금 서울이 대부분의 지역들이 비규제 지역이 되면서 지금 LTV 60%까지 나와요. 그죠? 예, 기존에는 안 나왔어요, 아예. 다주택자는 그쵸. 아예 안 나왔죠. 아예 안 나왔죠. 네. 예. 그 다음에 이제 임대나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도 안 나왔었거든요. 예, 그런데 얘도 이제 비규제 지역은 LTV 60%까지 나오죠. 또 이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도 예전에는 이제 한도가 있었거든요. 이것도 한도 없이. 예, 그러니까 좀 이제 금융이 많이 풀렸다라는 거죠. 네. 대출 같은 것들이. 이건 대출 그러니까 규제 완화 기조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너무 그렇죠. 예,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시장에 물건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좀 버티기가 좀 쉬워졌고 진입하기도 진입장벽이 낮아진 거죠. 네.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지금 시장이 지금 반등을 하면서 지금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. 맞아요. 그런데 이 여러분들 갈아타기 하실 때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. 요즘에 그런 질문 진짜 많아요. 그 가격이 떨어졌는데 내가 9억 하던 아파트는 못 사지만 이게 6억으로 떨어졌으니까 갈아타려면 지금 갈아타야 되나요? 아니면 가격이 더 빠지고 갈아타는 게 나을까요? 이런 질문들 많이 받으시잖아요. 네, 맞아요, 네. 맞아요.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갈아타기라는 거는 지금 제가 위에 적어놨듯이 지금 상급지로 이동하는 거잖아요. 네. 자, 그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떤 지역에 더 많이 빠질까요? 아까 지표로 보셨죠? 네. 예, 그러니까 하급지 가격이 더 떨어질 거 아닙니까? 네. 예,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갈아타기는 사실 이 시장이 안 좋을 때가 더 수월하다는 거죠. 왜냐면은 부동산 시장이 좀 반등을 하게 되면 상급지 물건들이 먼저 빠지거든요. 네. 예, 그러니까 갈아타기가 더 어려워요. 예,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. 네. 자,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갈아타기라는 거는 이제 상급지로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. 네. 제가 이제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지역보다 뭐 인문 환경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직주 근접이라던가 아니면 주거에 대한 환경이 더 좋은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거잖아요. 네. 지금 살고 있는 지역보다 더 못한 데로 가지는 않겠죠. 혹시 그 발령이 나거나 이러신 분들은 가지고 있는 집을 전세 주시고 다른 데서 전세 사시는 분들이 훨씬 많죠. 그렇죠. 예. 근데 중요한 거는 회복 속도는 지금 상급지일수록 상대적으로 빠르다라는 거죠. 시장이 좋아질 땐 강남 아파트 가격 올렸다가 제일 기사에 먼저 나오잖아요. 예. 그래서 근데 이런 시장 반등기에 갈아타기를 잘못하면 상대적으로 낭패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. 이게 지금 KB 선도 아파트 지수거든요. 근데 네. 보면 요 파란색 줄이요. 그러니까 대장주도만 모아놓은 아파트 지수예요. 보면 어때요? 회복력이 더 좋죠. 오. 회복력이 더 좋잖아요. 그죠? 네. 예. 그다음에 서울시 평균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올라갔으니까 자, 회복력도 그러니까 상급지일수록 더 빨리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. 예. 자,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갈아타기를 해야 되냐? 낭패를 안 보시려면요. 절대로요. 내가 지금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 또 시장에 들어오겠다라는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. 이거 질문 진짜 많아요, 정말. 예. 만약에 반등을 하면요. 지금 시장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. 네. 예. 그래서 기존 주택 매도 후에요. 떨어지는 걸 기대하고 지금 매도하고 기다리는 거는 절대 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. 네. 이게 정말 안 좋은 투자입니다.
그 다음에 지금 갈아타기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요. 자, 아까 상급지로 가는 거죠. 그럼 당연히 매도하기 전에 내가 갈 지역들을 봐야겠죠. 근데 우리가 한 지역만 봐서는 안 돼요. 물건들이 빠지는 속도도 상급지일수록 금매물들이 더 빨리 빠지기 때문에 네. 이 매수 물건을 검토를 할 때도요. 한 지역만 검토하지 마시고요. 여러 지역을 검토를 하셔야 낭패를 안 보십니다. 네. 자, 그 다음에 웬만하면은 이제 매도하고 매수하고 동시 진행하는 게 가장 좋겠죠. 내 물건 팔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매수 물건 진행하고 네. 이게 가장 좋은 건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많이 어려움이 있거든요. 최대한 근데 이런 식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매도하고 매수를 동시에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좀 어렵지만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렇죠? 덮어놓고 집을 팔았다가 매수하는 사이에 갑자기 집값이 조금이라도 올라버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떨어질 때는 안 좋은 지역의 가격이 더 많이 떨어져요. 그 다음에 가격이 오를 때는 또 안 좋은 지역의 가격이 회복 속도가 좀 상대적으로 좀 늦고요.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을 좀 길게 보면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내 자산의 하락이 좀 적은 지역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.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하거든요. 네. 그냥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. 뭐 갈아타기라던가 부동산 고민이라던가 아니면 아파트 청약도 괜찮고 뭐 소액 투자도 괜찮고요.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이제 고민사항 있으시면요. 그 1대1 저희가 대면 상담 이제 진행해드리고 있거든요. 1대1 대면 상담을 통해서 더 디테일하게 전문적으로 좀 상담을 받으셔서 현명하게 부동산 시장에 이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. 여러분들의 좋아요, 구독하기는 저희가 또 다른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구독하기도 꼭 해주세요. 다음에는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